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농원입니다. 오늘은 유실수 나무 심는 방법, 그 중에서도 이제 복숭아 나무 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시기에는 보통 이제 봄에 많이들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도 많이 심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 시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각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봄에 심는 게 정답이냐, 가을에 심는 게 정답이냐, 이렇게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옳지 못한 방법인 것 같고, 각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위치한 농원에서 괜찮은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을에 많이 심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가을에 심으면 땅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1월달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이게 땅이 아직까지 완전히 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는 성장을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안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날씨가 이제 풀리고 봄이 와버리면은 이제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이미 자리가 잡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는 것은 나무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1년을 똑같이 키워도 가을에 식재한 거랑 봄에 식재한 거랑은 세력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점이 많다 생각해서 저는 가을에 보통은 많이 식재를 하고요. 대신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월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냐,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잘못 월동을 하거나 이제 대비를 좀 허술하게 한다면 동해를 입을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면 가을에 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나무 자체가 월동에 있어서 좀 동해 피해에 취약하다, 그런 품종일 경우에는 안전하게 봄에 식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밭은 제가 작년 이맘때, 딱 진짜 1년 전이에요. 요맘때 이제 복숭아 나무를 심은 밭인데, 저도 사실 복숭아 나무를 처음 심어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잘 큰 건지 못 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가 이제 2년차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복숭아 나무 수영을 좀 잡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를 심는 순서, 절차, 단계,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 보니까 뭐 죽는 것도 없고 다 나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묘목을 심기 전에 저는 소독을 먼저 해주는 편입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약을 미리 타놨어요. 여기는 이제 살균제, 그 다음에 밝은제, 이렇게 두 가지 약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농약방 근처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은 여러가지 밝은제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또 살균제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농약방 사장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어떤 약을 쓸 건지 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살충제까지 이제 권유를 해주시는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약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약을 태워 놓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침지 소독을 할 거예요. 묘목을 직접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 침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약재에다가 묘목을 지금 담가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담궈 놓고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건져서 뿌리를 한번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침지 소독을 끝낸 복숭아 묘목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접붙임 부분, 여기가 이제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제거를 하시고 심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을 많이 붙여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로 감싸져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심으실 때 다 제거를 하시고 심으시면 돼요. 요거 제거는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지만, 또 되게 이제 나무 자체가 빨리 자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요 접붙인 거 사이로 비닐이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대한 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뿌리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무성해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그냥 쇼컷으로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굵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굵은 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은 뿌리들 위주로 조금씩만 전정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수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크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장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을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 주었는데요. 일단 묘목을 심어 놓고 이렇게 주변 테두리에 크게 흙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물집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보통 묘목을 심고 나서 물을 주면서 뿌리의 공기층을 빼내야 되는데, 그냥 물집을 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물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그냥 다 흩어져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집을 만들어 주면은 물이 안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만 온전히 이렇게 천천히 이제 스며 들어가면서 안에 공기층을 천천히 빼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이렇게 물집을 좀 만들어 주는 편이고요. 물을 다 주고 나서 요 옆에 있는 흙들은 다시 이렇게 모아 가지고 흙으로 덮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복토도 되면서 습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월동 준비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거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 묘목을 심어 놓고 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집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주게 되면은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는데, 제가 지금 한번 줘 볼게요. 이렇게 물집 안에 물을 주도록 합시다. 보통 물은 이렇게 한 번씩 다 주시고 다시 처음 준 대로 돌아와 가지고 한 번을 더 주셔야 돼요. 저는 보통 2번씩 물 주거든요, 나무 한 그루당. 그래서 물집에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다 주고 나면 이제 공기들이 방울방울 올라올 거예요. 그게 이제 안 속에 있던 공기층들이 물에 의해서 빠지는 이제 증상인데, 그렇게 해서 요 물들이 지금은 고여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 주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은 요 물들이 밑으로 다 이제 스며들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이제 물을 더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당 2번, 뭐 많게는 3번씩 주셔도 됩니다. 이제 물은 다 준 상태고요.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면은 안에가 이렇게 진흙처럼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요 물집을 붕괴를 시켜줍니다.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뭐 호미 같은 거 있으시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마른 흙들을 덮어 주시면은 안에 이제 진흙같이 된 부분에서 습도 유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복숭아를 심어 놓고 복토까지 완료했고요. 포대기나 비닐 멀칭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토를 했을 때 비해서 이제 습유지나 그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봄에 어느 정도는 이제 풀 나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농가에 보시면 이런 거 뭐 비료 포대기 같은 거 그냥 비닐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재단을 해서 한 번 더 재활용하시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나무한테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주변도 이제 흙으로 다 덮어주시고, 겨울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시면 비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대목 부분에 여기도 흙을 잔뜩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해 방지까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목 부분에도 흙을 높게 쌓아주는 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덮어주면은 일단 1차적으로 동해 피해는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안전하게 가실 것 같으면 추가로 동해 방지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숭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복숭아가 심겨져 있고 이제 비닐 멀칭을 했고 그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1차적인 월동 대비를 한 상태고요. 이제 남은 거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남은 거는 이제 더 완벽한 이제 월동 준비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일단은 묘목을 있는 그대로 지금 심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지가 위로 이렇게 지금 길게 돼 있는데 뭐 이제 농가마다 이제 계획하고 계신 수영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 수영에 맞게 나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커팅을 해서 키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있는 그대로 그냥 키우셔 가지고 뭐 재배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커팅 작업하고 동해 피해 방지 작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겨울을 잘 이겨내면은 내년 봄에는 봄의 식재를 바로 한 것보다는 확실히 나무 세력이나 이런 게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렇게 또 가을에 복숭아 나무를 한번 심어봤고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제 2년 뒤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